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차에 이혼을 하게 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제 직업은 공무원이고요.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가족들을 챙기면서 나름 열심히 살아온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요? 글쎄요. 딱히 남편에게 큰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시어머니에게 원인이 있었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어머님이 글쎄 아버님 모르게 외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솔직히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돈 때문에 천륜까지 버리려는 어머님과 남편의 모습에 일순간 모든 정이 떨어져 계속 살 이유가 사라지더라고요. 거기다 무조건 자기 엄마 편만 들면서 정작 아버지에 대해서 그 어떤 연민이나 자식돌이조차 하지 않으려는 남편의 협박에 제 선택은 딱 하나, 이혼뿐이었네요.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편을 만난 건 몇 년 전 같은 회사의 지인 소개였어요. 둘아 연애에 별 관심 없이 일만 하는 게 안쓰럽다며 다리를 놔준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말도 잘 통하고 여러모로 잘 맞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나건 아니지만 연애 기간이 쌓일수록 저희는 설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 마침내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제가 자라온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평생을 공직에 계셨던 아빠 덕분에 공무원이라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비록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지만 항상 알뜰하고 가족을 챙기는 것밖에 모르셨던 엄마와 종종 티격태격하기는 해도 정작 중요한 일이 생기면 서로서로 의지할 수 있는 남동생도 있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아도 부족함 없는 유년 시절을 보낸 저는 대학교 졸업 후에 거의 바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죠. 한마디로 정말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저에 비해 남편은 어렵고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자랐더군요.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허리를 크게 다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현장 일을 그만두시고 그 이후로는 오실거리 찾아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새 식구 사는데 충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일하기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시라 남편의 외가 쪽 친척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남편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하려고 했다는데 그나마 시의숙부님이 학비며 생활비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줘서 무사히 대학교까지 졸업할 수 있었죠. 남편은 타고난 악발이에요. 가난한 집안 형편을 탓하면서도 그만큼 공부에 올인을 했고 정말 운 좋게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거고요. 그 후로도 능력을 인정받아 본사까지 다이렉트로 승진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무튼 다니는 회사가 대기업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유명하기도 하고 연봉도 듣기론 높은 편이라 처음엔 딱히 재정적으로 걱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서로의 재정 상태를 오픈했을 땐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남편이 입사 7년 차였음에도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돈이야 앞으로 같이 살면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일으킨 건 돈이 아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신혼집을 얻을 때도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상견례 때는 당신께서 책임지고 전셋집이라도 구해준다 큰소리 떵떵 치더니 뒤로 남편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남편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집 구하고 대신 저희 집에는 시어머니가 해줬다고 하라 했대요. 그래야 자기 체면도 살면서 또 그만큼 우리 집에서 받을 거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곧장 제게 달려와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줬고 정말 어이가 없었을 알았어요. 남편이 그럼 대출은 누가 갚을 거냐 물어보니까 그걸 왜 자기한테 묻냐 그랬답니다. 일단 저질렀으면 알아서 되지 않겠느냐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한 번에 알아버렸어요. 나중에 일이야 어찌 되던 당장 자기 체면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의 뜻을 함께 했고 남편은 월세로라도 시작하자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아빠는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있냐 하시면서 그럼 허례허식을 전부 빼도록 하자 하셨습니다. 대신 작은 전셋집을 차라리 마련해 주시겠다 하시더군요. 하지만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휘둘리지 말고 둘이서 열심히 모아가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가 쪽의 도움은 일절없이
친정 부모님의 도움과 약간의 대출을 받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당일날 예단도 하나 못 받는 시엄마는 세상 천지에 자기뿐일 거라며 얼마나 투덜거리시던지요. 아무것도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받을 것만 생각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가 약간 특이하다고만 생각했지 이렇게까지 몰상식하고 인간이하의 인성을 가졌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허세 부리는 걸 가장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가짜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면서 있는 집 사모님 행세를 하는 일이 취미셨지요. 실제론 쥐뿔도 없으면서 말이에요. 특히 가게에서 일하시는 종업원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다 같이 고깃집에 갔는데 요즘 대부분 고깃집에는 밑반찬이나 야채 같은 건 셀프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반찬을 가져달라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종업원은 처음에 한두 번은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셀프인 걸 알고는 제가 직접 가져오려고 접시들을 들고 이러셨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말리면서 이런 건 종업원들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때마침 지나가는 다른 남자 종업원에게 시키시는데 저도 그러고 남종업원도 셀프라는 대답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손님이 가져다 달라면 가져다 줄 것이지 요즘에는 손님 할 길을 개똥으로 한다며 아주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남편과 제가 거의 끌고 나오다시피 했다니까요. 혹시나 나중에 뉴스에라도 나오는 거 아닌가 싶어 다시 가게로 가서 종업원을 비롯해 가게 사람들한테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몇 번의 사과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신 망신 줬다며 끝까지 저희만 원망하시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한 번은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 직후 용돈을 얼마씩 줄 거냐 물으시길래 매달 정해놓고 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을 했죠. 적지 않은 결혼 비용을 보태주신 친정 부모님께도 따로 챙겨드리는 게 없는데 돈 한 푼 주시지 않은 시가에 용돈을 드린다면 그건 또 그것대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잖아요. 거기다 원래 저희는 결혼하고 1년 정도만 신혼을 즐긴 뒤 아이를 가지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당장 자가로 집도 없는 상황에서 아이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용돈을 드리는 건 어렵다 생각했어요. 물론 생신이나 명절 때 어느 정도 용돈을 드리려고 마음은 먹고 있었어요. 하지만 매달 정기적으로 돈을 드리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라고 판단해서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애가 태어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줄 아냐면서 그러면 당신 노후는 어떻게 하냐고 일단 남편 키워준 값부터 갚고 나서 애를 가지라는 게 아니겠어요? 대학 등록금에 취직까지 시켜놨으니 최소한 1억은 갚으라는 말씀에 남편이나 저나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께서 나서서는 애들한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받으려고만 한다며 저희 대신 시어머니에게 쿠사리를 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희가 다 있는 데서 당신이 무슨 할 말이 있냐고 잘난 거라곤 쥐뿔도 없으면서 낄 때 안 낄 때 구분하라며 매섭게 쏘아붙이시대요. 시아버지는 돈 못 버는 당신이 죄인이라며 자리를 그만 피하셨고 그런 시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정말 불편하고 속상했습니다. 사실 시아버지께서 말수도 없고 저희에게 딱히 잘해주는 건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저를 보면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 하십니다. 지난 명절에도 남편이나 시어머니 몰래 제 주머니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찔러주시면서 얼마 안 되지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 하실 정도로 저를 챙겨주시는 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날 아버님께서 도와준 덕분에 그 후로 키워준 감 낸스라는 이야기는 쏙 들어가긴 했어요. 이런 시어머니라도 이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최소한의 상식은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였어요. 결혼 당시 저희 신혼집을 구하고 보니 마침 시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과 그리 멀지가 않더라고요. 일부러 시가 근처에 구한 건 아니고요. 하필 제가 일하는 곳과 시가가 가까운 편이었거든요. 차로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라 오가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어머니가 자꾸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시면 그렇게 제 가방이나 옷을 기웃거리시고 빌려달라 하시더군요. 잠깐만 쓰고 돌려준다는데 딱히 싫다고 거절하기가 애매해서 그리 비싸지 않은 가방이나 스카프 같은 것들은 종종 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가끔씩 제 차까지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울렛에서 세일을 하는데 차가 없어서 가기가 불편하다는 둥, 친구들과 모임이 있는데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둥 여러 핑계를 대면서 차를 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당연히 곤란한 표정을 지었죠. 그랬더니 그럼 데려다 달라고 하시길래 몇 번 차를 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하루는 제 차 안에서 누가 봐도 아저씨들이나 쓸 법한 중절모자를 주었어요. 당연히 아버님 건 줄 알고 가져다 드렸죠. 그런데 아버님께서 당신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당신 친구분 거라면서 자기가 돌려주겠다고 황급히 채가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2주일쯤 지나서 교차로에서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죠. 하지만 거기에는 생각지도 못한 대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어떤 중년의 남자분의 목소리였는데 기록을 보니까 하루 이틀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대화 내용과 동선을 맞춰보니 둘이서 민망한 곳까지도 드나드는 사이였더라고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의 바람 현장을 발견해서도 이보다 놀랍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기적이고 생각이 없는 분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바람이라니요. 물론 시어머니 연세가 이제 환갑진한 지 얼마 안 됐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님을 두고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며느리 차를 이용해서 말이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남편이나 아버님께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며칠 동안 혼자서 소가리를 하던 와중에 결정적인 사고가 나버린 거예요. 그건 바로 아버님의 사고 소식이었죠. 할 줄 아는 게 건설 현장 일밖에 없으신 아버님이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 일을 하러 나가셨는데 글쎄 거기서 예전에 다친 허리를 또다시 다쳐버린 거예요. 남편과 급하게 병원에 가봤더니 한 번 다쳤던 곳이라 상태가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원래도 아버님께 막말하고 함부로 하긴 했지만 적어도 이런저런 거 챙겨드리긴 했던 시어머니가 아예 아버님을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병원에 찾아오지도 않는 건 기본이고 급기야 저한테 아버님 병간호를 하라는 게 아니겠어요. 이미 퇴근하고 종종 찾아뵙고 아버님을 봐드리고는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 병간호를 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더군요. 남편도 그게 무슨 소리시냐, 그리고 요즘 엄마 행동이며 말들이 너무 이상하다 말을 했더니 그제야 어머님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털어쓰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시아버지와 헤어지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고 싶다고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고민하던 게 시어머니의 고백으로 한 번에 해결된 셈이었죠. 남편도 처음엔 노망이 나신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했지만 그거 아세요?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어머님과 만나고 있는 그분의 재력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듣더니 남편의 태도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겁니다. 결국 남편은 제게 그러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인생을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그냥 새 살림 차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제가 그 속을 모를 줄 알까 봐요. 시어머니랑 남편이 따로 통화하는 걸 이미 들었거든요. 남편이 한다는 말이 이제는 집에 돈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자기도 이제는 집안 뒷바라지 하는데 지쳤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나서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많이 망설였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대로 못 본 척하기에는 시어머니나 남편의 심보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남편에게 그랬죠. 그래도 당신 낳아준 아버지 아니냐, 거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버리는 게 사람이 할 짓이냐 했더니 남편이라는 놈은 어차피 살 만큼 사신 분 아니겠냐고 평생 돈 한 번 제대로 벌어온 적 없는데 막판까지 덤탱이 쓰고 싶지 않답니다. 그러면서 요양원에 보내자고 저를 설득하려 드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이게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아버님을 끝까지 책임지던지 아니면 나랑도 이혼을 하던지 하라고 했어요. 진심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래도 남편에게 작은 효심이라도 남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해본 건데 결국 남편은 인간보다는 돈에 환장한 짐승이 되기를 택하더군요. 남편은 역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저 혼자 아버님을 모시던 말던 알아서 하라고 일을 그만두고 병간호를 직접 하던지 아니면 어디서라도 돈을 구해 간병인을 붙이던지 아무튼 자기는 이제 자식 아니니까 절대로 귀찮게 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랍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럼 이혼하자 했습니다. 막말로 그 정도 희생까지 감수할 자신은 없었거든요.
대신 최소한 아버님이 이혼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은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외도 증거가 담겨 있는 블랙박스 파일을 아버님께 넘겨드리며 시어머니와 남편이 꾸미고 있는 일들을 전부 다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눈물을 훔치시곤 한참 동안 말없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당시에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놓은 상태였는데 아버님 이혼 소송을 추가로 맡겼습니다. 최소한 억울하게 이혼당하게는 할 수 없었거든요. 아버님이 잘한 건 없다고 쳐도 자기 몰래 바람까지 피운 어머님한테 최소한 위자료는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저와 남편의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었는데 하루는 이 모든 과정을 알게 된 남편이 찾아와 난리를 치더군요. 다행히 아빠와 남동생이 나서서 깔끔하게 정리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이제 곧 남이 될 사이인데 제가 아버님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던 이딴 놈이 상관할 바 없다고 여차하면 니네 집안 망신 제대로 시켜준다고 으름장을 놨더니 그 길로 깨갱하고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아무튼 아버님은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인정되어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다 가져온 데다 작은 금액이지만 위자료까지 시어머니한테서 받아내며 이혼을 마무리 지으셨고 저 역시도 거의 반반 나눠 가지며 깔끔하게 이혼을 했네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셔다 드리는 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당신께서 너무 부끄럽다고 저희 결혼할 때 하나도 못 해준 게 계속해서 마음에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못난 아들놈 때문에 괜히 저만 피해본 게 마음 아프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건강이나 잘 돌보시라고요. 어차피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면 종종 들리겠노라 약속드리고 돌아오는데 가슴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뭐 흘러들리는 이야기로는 시어머니는 결국 그 사람과 살림은 합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쪽 자녀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 호적에도 못 올라가고 그냥 살림만 해주는 신세로 살고 있답니다. 멍청한 남편 역시 돈 많은 그 집안 아들이라도 될 줄 알았는지 잘 다니던 회사까지 때려쳐가지고 현재는 백수신세라는 소문이 돌고 있고요. 저는 이혼하고 다른 지역으로 발령 신청을 해서 지금은 그쪽 소식 하나도 모르겠네요. 뭐 알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도 아주 가끔씩이라도 아버님을 찾아뵙긴 하는데 비록 거동은 많이 불편하셔도 벌써 거기서 친구분들도 제법 사귀셨더라고요. 전보다 훨씬 얼굴이 좋아 보이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면서 남은 여생 보내실 만큼 재정적인 여유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그저 마음 편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길지 않은 결혼 생활이지만 시어머니 한 명 잘못 만나서 결국 이혼녀 타이틀까지 달게 되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긴 하네요. 하지만 이번 일을 큰 교훈 삼아 향후 누구를 만나던 그 집안 식구들 하나하나 잘 다져보려고요. 괜찮겠지라는 헛된 믿음은 절대 안 가질 겁니다. 아직 젊은 나이니까 힘내서 살아야겠죠? 많은 응원과 관심 주시면 더더욱 힘이 날 것 같네요. 그럼 이만 제 사연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